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이번 논문 리뷰를 진행할 논문 제목은 AA 클립 Enhancing Zero Shot Anomaly Detection via Anomaly Aware Clip이라는 논문이고요. 이번 CBPR 2025에 어세이비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AA 클립이라는 이 방법론은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특히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anomaly unawareness, 즉 이 상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런 이를 개선한 제로샷 어노멀리 딕션 방법론인 AA 클립을 제안한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반화 능력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이 어너멀리를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강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레지듀얼 어댑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2단계에 걸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학습은 정상과 비정상 시멘틱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어너멀리 어웨어 텍스트 앵커라는 것을 생성하는 학습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패치 레벨의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 앵커 간의 얼라이먼트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더스트리얼과 메디컬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클래스마다 뭐 정상과 비정상의 데이터의 개수를 2개, 16개, 64개,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모든 세팅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백그라운드로 알아두면 좋을 부분이 이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줄여서 페프트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뭐 모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LLM이나 VLM 같이 이러한 거래 모델들이 다양한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풀 파인 튜닝, 즉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매우 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이라고 하면 뭐 연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메모리 혹은 뭐 학습 데이터 셋이 방대하게 필요하다, 뭐 이러한 다양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페프트 방법론들은 이러한 거대 모델들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그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이러한 자원들을 감소시키는 방법론들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모델 파라미터를 전부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를 시키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파인 튜닝을 좀 더 어세서블하고 스칼러블하고 서스테이너블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페프트 방법론으로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댑터, 프레픽스 튜닝, 로라, 패러럴 어댑터, 뭐 스케일드 PA, 뭐 프롬프트 러닝, 뭐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 페프트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 에피션 파인 튜닝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하나의 분야 중 하나인 이 어딕티브 파인 튜닝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이시는 피규어가 이 서베이 논문에서 어댑티브 파인 튜닝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좀 나타내 봤는데요. 이 어댑티브 파인 튜닝이라고 한다면 이 사전 학습된 모델에 학습 가능한 모듈이나 파라미터를 새롭게 추가해서 이 어댑터빌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댑터 그리고 소프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업, 즉 이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정보를 사전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는 변경하지 않고 추가된 이 모듈 혹은 파라미터들만 변경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주입을 하는 방법론들이고요. 따라서 이 원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태스크 스페이시픽한 피처를 인코딩할 수 있는 방법론들입니다. 특히 이 비전 랭귀지 모델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페프트 방법론들이 이 프롬프트, 그 중에서도 소프트 프롬프트와 이 어댑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중에서도 이 어댑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댑터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피규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어댑터 기반의 파인튜닝 방법론들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댑터의 타입별로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얼 어댑터라는 것은
이 사전 학습된 모델에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있을 때 내부에 이 어댑터를 삽입하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원본 파라미터는 UGN을 한 상태로 중간 단계에 이 어댑터가 삽입되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직접적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리얼 어댑터는 바틀렛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후에는 넌리니어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렐루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를 다시 입력 차원과 동일한 원본 차원으로 복구하는 어프레젝션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리얼 어댑터와 또 다른 이 패러럴 어댑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패러럴 어댑터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기본 레이어와 동시에 작동하는 이 태스크 스페이시컬 모듈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는 어댑터입니다. 앞서서 이 시리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내부,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 내부에 직접적으로 삽입을 하는 형태라고 했다면 이 패러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독립적으로 이러한 어댑터를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론들인데요. 기존 레이어에서 셀프 어텐션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이 연산 결과를 입력으로 따로 받아서 연산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어댑터, 이 패러럴 어댑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모델의 기본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간섭을 줄이면서 과업에 특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독립적인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는 중간 레프레젠테이션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이 시리얼 어댑터와는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앞서 시리얼 어댑터는 바틀렛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단순한 이러한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리얼 어댑터와 패러럴 어댑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결합 위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리얼 어댑터는 트랜스포머 레이어 내에 직접적으로 삽입이 되고 패러럴 어댑터는 기존 레이어에 독립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연산 구조는 바틀렛 구조와 단일 선형 변환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레지듀얼 연결이 시리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리고 어댑터 내부에서 이런 레지듀얼 연결이 이루어지고 패러럴 어댑터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아웃풋 그리고 어댑터의 아웃풋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비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리얼 어댑터는 렐루와 같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지만 패러럴 어댑터는 그렇지 않고요. 표현력과 학습 파라미터 수 그리고 추론 속도를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표현력 자체는 이 시리얼 어댑터의 구조가 비선형 구조와 바틀렛 구조로 비선형 구조를 포함한 이 바틀렛 구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력이 높고요. 단순한 선형 보정만 이루어지는 패러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력이 낮다.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무래도 어댑터에 기반한 방법론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풀 파인 튜닝과 비교하면 당연히 학습 파라미터 수 자체는 적지만 한 개의 선형 계층으로 이루어진 패러럴 어댑터가 학습 파라미터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리고 추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어댑터의 경우 직렬 삽입을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 있어서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패러럴 어댑터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리얼 어댑터와 패러럴 어댑터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시리얼 어댑터는 비선형 그리고 바틀렛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고 따라서 이러한 표현력이 좋다는 장점을 통해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에 대한 어댑테이션에 유리합니다. 또한 이중 레지듀얼로 구성이 되어 그레디언트의 흐름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직렬 삽입을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해서 추론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고요. 패러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 모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빠르고 단일 프로젝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델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단순한 이 선형 보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태스크에서의 어댑테이션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시리얼 어댑터와 패러럴 어댑터의 이점을 합친 통합 프레임워크, 즉 하이브리드 어댑터라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점이라고 하면 시리얼 어댑터는 복잡한 태스크에도 잘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이 표현력, 그리고 패러럴 어댑터는 기존 모델을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런 이점을 좀 합친 통합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시리얼 패스와 패러럴 패스를 두 개를 구성을 해서 이를 모두 계산한 후에 아웃풋을 결합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 써놨는데 각각의 방법론들마다 이 하이브리드 어댑터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사실 이 패스를 독립 두 가지 패스를 이루어서 이 아웃풋을 결합한다는 큰 개념 내에 좀 다양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어댑터라는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VLM 모델에 대해서 이 어댑터 기반의 방법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흐름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클립 어댑터라는 것이 이 클립의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 각각의 이 시리얼 어댑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연구고요. 팁 어댑터는 이런 클립 어댑터가 추가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는 단점을 좀 개선시켜서 이 키밸류 캐시 모델을 구성을 해서 좀 트레이닝 프리한 방법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BL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클립 인코더 대신에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인코더와 어댑터를 도입을 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피처 생성 능력을 강화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폴로라는 것은 크로스 어텐션 모드를 도입한 이 멀티모달 크로스 어텐션 어댑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프롬프트와도 결합을 한 이러한 방식입니다. 사실 이 해당 장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앞서서 좀 설명드린 서베이 논문에서 가져온 장표인데요. 해당 서베이 논문이 24년도에 나온 논문이어서 좀 가장 최근 모델이 23년 12월에 공개된 이 아폴로 모델인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A 클립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A 클립에서 좀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 어너멀리 어너웨어리스를 지적을 했다. 그리고 이 해당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인데요.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어너멀리 어너웨어리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레벨의 인포메이션, 즉 클래스 정보는 좀 효과적으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싱 클래스라고 한다면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요. 언싱 클래스는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이 각각의 클래스마다의 구별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정상과 비정상, 즉 색깔로 구별되고 있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언싱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의 시멘틱을 구별하는 능력이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가 부족하다. 이것을 어너멀리 어너얼리스라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좌하단 피규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정상과 비정상 텍스트 피처 간에 상당한 오버랩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그림은 이 비정상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정상과 비정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텍스트 프롬프트와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 정상 프롬프트와 시밀러리티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 클래스 해당해서는 캐슈라는 이 클래스에 기반해서 예시를 뒀는데, 이 정상과 비정상 프롬프트를 여러 개 구성을 했을 때 각각의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이 정상 프롬프트와 비정상 프롬프트 간의 유사도이고요. 이 부분이 비정상 프롬프트와 이 정상 프롬프트 간의 유사도인데 모두 이제 거의 1에 가까운 좀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클립이 이러한 어노멀리 어네얼리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는 클립이 진행한 이 사전학습 과정에서 일반적인, 즉 이상치가 없는 이 non-anomalous 데이터셋을 통해서 사전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비정상 이미지에서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임베딩 어댑테이션 딜레마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립의 이런 어너멀리 어너얼리스 문제점으로 인해서 A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효과적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에 과적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베딩 어댑테이션 딜레마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클립의 인베딩이라는 것이 사실 이미 광범위한 사전학습을 통해 최적화된 이 인베딩인데, 이것을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무턱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학습 클래스 내에 있는 텍스트 피처들을 기존의 이러한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능력, 즉 클래스 단위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이 일반화 능력을 무시하고 텍스트 피처들을 모두 정상과 비정상 이 두 덩어리로 정렬을 하려는 이러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아래 그림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정상 프롬프트 그리고 비정상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텍스트 인코더에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습 클래스는 카펫, 바트, 케이블, 지퍼 여러 가지 학습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해당 클립에서는 과적합이 발생할 경우에 우측처럼 정상과 비정상 프롬프트를 구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카펫이나 바틀, 케이블 같은 클래스 간의 표현 구조를 무시를 하고 이처럼 두 덩어리로만 좀 분리를 하려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정상과 비정상 표현을 하나의 방향, 즉 정상과 비정상의 앵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AD 태스크라는 것이 정상과 비정상만 잘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 이 정상적인 텍스트 인코더라고 가정을 하면 포토 오버 추인검 즉 이 테스트 클래스가 기존의 이 학습 클래스에서 보지 못했던 추인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상 프롬프트와 이 비정상 프롬프트가 구성이 됩니다. 이후에 정상 추인검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 서로 의미적으로 유사를 해야 하고 비정상 추인검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 이 비정상 프롬프트 간에 의미적으로 유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 임베딩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가 과적합이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이 앵커로 빠르게 수렴을 해서 이 피처를 내뱉는 식으로 학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클립이 학습했던 이 정상 이미지와의 정렬을 무시한 채 다른 형태의 피처를 아웃풋으로 내뱉게 되고 결국 의미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학습 클래스에만 너무 바이어스돼서 추인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텍스트 피처를 내뱉기 때문에 이 추인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두 모달리티 간의 이 얼라이먼트가 전혀 맞지 않고 의미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AD를 수행하는 이 태스크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 피처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고정이 돼버리면서 클립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정렬 기반의 이 이상 탐지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임베딩 어댑테이션 딜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A 클립은 어떻게 방법론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개념으로 레지듀얼 어댑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모두 라지 K번째 셀로우 레이어, 즉 첫 번째 레이어부터 초기의 레이어 K번째 초기 레이어에 이 레지듀얼 어댑터를 삽입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패러럴 어댑터와 유사한 형태의 어댑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단순 선형 보정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i번째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아웃풋 피처에 해당하는 이 xi를 i번째 어댑터에 그대로 입력을 해서 어댑티드한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순한 선형 보정과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 형태로 이 어댑티드 피처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 원본 피처 XI와 어댑티드 피처 XI 레지듀어 두 개의 피처를 가중합하는 형식으로 최종적인 아웃풋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당연히 이 레지듀어 어댑터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레지듀어 어댑터의 아웃풋 피처 같은 경우에는 AD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한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측에는 기존의 클립이 뱉는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피처를 가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AD 스페시픽한 논리지와 원본 클립의 일반화 능력을 적절히 혼합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0.1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지듀 어댑터에서의 아웃풋의 비율을 좀 많이 줄이고 기존 클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지듀얼 어댑터에 기반해서 두 가지 단계의 학습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Disentangling Anomaly Aware Text Anchor라는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학습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는 이미지 인코더는 프리즈 시킵니다. 이후에 텍스트 인코더에만 앞서 설명드린 레지듀얼 어댑터를 삽입해서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이 텍스트 앵커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클립 텍스트 인코더의 라지 KT 디폴트 값으로는 세 번째 레이어까지 레지드 어댑터를 삽입을 하고, 텍스트 인코더 마지막에 이러한 러너블한 프로젝터를 구성해 이 기존 패치 피처와의 얼라이먼트를 개선을 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는 뭐 클립 설저리나 어노멀리 클립 같은 논문에서 사용을 했던 밸류 어텐션 연산에 기반한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이후에 이 연산 과정은 기존 제로샷 어노멀리 딕션 방법론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클립의 정상과 비정상 텍스트 프롬프트의 평균 임베딩을 통해서 이 텍스트 앵커를 초기화를 시켜 놓고요. 이후에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텍스트 앵커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미지 인코더에서 추출한 이미지 레벨, 패치 레벨의 비주얼 피처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후에는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쉐입과 업샘플링 과정을 수행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와 크기를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첫 번째로 얼라이먼트 로스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포칼과 다이스 로스를 결합한 형태의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계산했던 프레딕션 예측값들과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해당하는 이 레이블,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이 얼라이먼트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정상과 비정상 텍스트 앵커에 해당하는 TN과 TA 두 개의 텍스트 앵커 간의 거리를 멀게 구성하는 디스인탱클 로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텍스트 피처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계산 자체는 두 텍스트 앵커 간의 내적의 제곱값을 0에 가깝게, 즉 올소곤을 하도록 학습을 유도를 합니다. 이는 결국 최대한 유사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서 계산한 이 얼라이먼트 로스와 디스인탱글 로스를 결합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학습 단계에는 Aligning Patch Feature According to Text Anchor, 즉 앞서 계산했던 이 텍스트 앵커에 맞춰서 이 클립 이미지 인코더의 패치 피처를 얼라인하는 과정이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단계에서 학습을 했던 텍스트 인코더, 학습을 마친 텍스트 인코더를 프리즈 시킨 상태로 사용을 하고요.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만 이 KI번째 레이어까지 레지드 어댑터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레이어에서 피처를 추출한 이후에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고 텍스트 앵커와의 유사도에 기반한 이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용하는 로스나 뭐 학습 과정 자체는 기존 방법론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기존에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거나 뭐 하나만 프리즈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해당 AA 클립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미지 인코더를 프리즈 시키고 텍스트 인코더만 업데이트를 하고요. 2단계 학습에서는 1단계 학습에서 업데이트를 마친 텍스트 인코더를 프리즈 시킨 상태로 사용을 하고 이미지 인코더만 어댑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학습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일단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 오리지널 클립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간의 구분이 이 텍스트 인코더가 가능하지만 정상과 비정상 간의 시멘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A 클립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학습을 통해서 이 정상 텍스트 피처와 비정상 텍스트 피처 간의 거리를 멀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 2단계 학습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텍스트 앵커를 맞춰서 이 비주얼 패치 피처의 이 스페이스를 해당 텍스트 앵커에 맞춰서 정렬을 시키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싱 클래스와 언싱 클래스 모두 클래스 간의 구분은 물론이고, 그 내부에서도 이 정상과 비정상 피처 간의 구분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했던 클립의 어너멀리 어너열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좌측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오리지널 클립과 다르게 정상 텍스트 프롬프트와 비정상 텍스트 프롬프트 간의 유사도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싱클래스와 언싱클래스에서의 이 텍스트 피처의 TSN이 시각화를 했을 때도 클래스 간 구분과 더해 정상과 비정상 이 텍스트 피처 간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분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험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 4개, 메디컬 데이터셋 7개를 통해서 구성을 했고, 매트릭은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AUROC를 사용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비자 데이터셋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 레벨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기존 방법론들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기존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풀샷에 기반한 실험만 진행을 했다면, 해당 방법론은 이 클래스마다 좀 학습하는 데이터 개수를 제한을 해서 2개만 사용했을 때, 16개 사용했을 때, 64개 사용했을 때, 이거는 클래스마다의 개수고요. 이거에 대한 성능을 리포팅을 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각 클래스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비율을 1대1의 비율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 임플레이메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좀 확인할 부분은 이 1단계 학습과 2단계 학습을 구별을 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어댑터에 대한 학습과 이미지 어댑터에 대한 학습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 이 다양한 패치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에포커도 좀 크게 하고 배치 사이즈는 줄인 상태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뭐 스케줄러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 이미지 어댑터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는 스케줄러를 적용을 해서 이 학습률을 점차 줄여가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에서의 스케줄러 적용은 풀샷에 대한 학습을 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메인 리저트를 같이 살펴보면,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픽셀 레벨에서는 풀샷을 사용했을 때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서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미지 클래스마다 이 데이터의 개수를 2개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에도 이미 기존 방법론들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버리지 값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이 데이터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 어노멀리 클립이나 뭐 밴드, MVFA-AD 같은 방법론들은 데이터 수가 줄어들면 일처럼 학습이 좀 덜 된 언더피팅이 되는 현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AA 클립은 이미 좀 데이터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일관적으로 좀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자료입니다. 기존 방법론들과 좀 시각화 과정을 비교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와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엄청 이 시각화 자체가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좀 잘못 탐지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론들이 더 잘 잡는 느낌이 드는데, 해당 논문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false negative prediction이 좀 적다. 즉, 이 네거티브로 예측한 것 중에 잘못된 값들이 적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비정상 영역을 좀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어널리시스 단계인데요. 이제 오리지널 클립의 성능을 시작으로 해서 각각의 부분을 추가를 한 형태로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먼저 리니어 프로젝션만 수행을 했을 때는 이 밴드, 즉
에이프릴 개인 모델과 좀 동일한 세팅이 되는데 해당 방법론이 이렇게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바닐라 어댑터를 삽입을 하면 성능이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원본 클립의 일반화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하락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인코더에 레지드럴 어댑터를 추가하면 오히려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또한 이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도 레지드 어댑터를 삽입을 하면 성능이 향상이 되고 여기에 디센탱글 로스까지 추가를 했을 때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을 하는 원 스테이지 트레이닝과의 시각 과정을 좀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좌측이 원 스테이지 트레이닝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원 스테이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처럼 좀 에포크가 진행이 될수록 이 클래스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능력이 상실됐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에이다 클립 같은 경우에도 시각화를 진행을 해봤을 때 이 클래스 간의 구분이 좀 많이 무너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A 클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를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 이후에 이미지 인코더의 얼라인을 수행하는 이 2단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컨트롤 어댑테이션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클립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구조적 표현력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상치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라는 점에서 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이 AA 클립이라는 이 방법론은 클립에 내재된 이 언어멀리 어네얼리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학습 전략을 통해서 언어멀리 어웨어 인포메이션을 클립에 효과적으로 주입을 했고요. 이는 이 싱 클래스와 언싱 클래스 모두에서 이상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레지드럴 어댑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클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일반화 능력을 보존을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얼과 메디컬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 레벨 세팅 내에서 이제 좋은 제로샷 어노메틱 성능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논리적 근거, 뭐 시각화 자료나 이 다양한 부분을 제시를 잘 했다. 그리고 얼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구성하는 모듈을 뺐다 꼈다 하면서 성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잘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 풀샷 외에도 좀 극단적인 데이터 상황에서의 성능을 리포팅을 했고 이 극단적인 데이터 학습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이 좀 좋았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평가 매트릭 자체가 조금 ARC에만 국한됐다는 점이 좀 아쉽고 실제 코드를 확인해 보면 제 기억으로는 AP까지는 리포팅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이 AORC 성능만 리포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이 어너멀리 맵의 시각화 결과가 사실 어떤 점이 좀 우세한 건지를 좀 잘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풀샷 세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AA 클릭 같은 경우에도 좀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아직 그 이 과적한 문제를 초반에 지적을 했던 것을 봤을 때 풀샷 세팅에서는 아주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